중학교 때 수어를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숙제를 물어보거나 전달해 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인공지능을 배웠으니 해보겠다. 그래서 발표자와 청중, 수어로 말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2부에 AI 시대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 1기이고요. 제가 이제 AI 교육을 정말 초창기에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8년도부터 인텔과 손을 잡고 교육부와 마지막 MOU를 맺은 인공지능 교육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대가 너무 빠르게 급변했어요. 처음에 코딩 열풍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그게 미래다라고 했던 게 정말 엊그제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챗GPT와 같은 LLM, 생성형 AI가 나온 순간부터 갑자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 선배 선생님들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먼저 사회에 나갔던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저희가 조언을 해주거나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이 매우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딱 그거예요. 내가 AI를 많이 써봐야지, 내가 AI를 많이 공부해야지 이 학생들하고 같이 혹은 내가 지금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이 두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거예요. 이제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거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가 제일 기쁘고 좋은 거는 학생들이 실패할 때예요. 괴로워할 때. 이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결국에 진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항상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봐. 거기서 너가 좋아하는 게 생길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수업 사례들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그걸 공감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수업 목표이고 융합적 교육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에서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프로젝트의 융합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나와서 제가 잠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지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윤리냐? 윤리 중요하죠.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아이들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 되고 다른 교과에서 각각 그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학생들이 그래 사회적 문제를 직접 찾아서 이걸 너희들이 해결해보는 인공지능 수업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 거는 학생들이 그런 수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제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코딩이나 AI를 몰랐던 교사였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그냥 던졌어요.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이런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휠체어가 하나 나오는데 2019년도에 저희 학교의 가장 큰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준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이 인공지능 휠체어를 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장애인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그때 막 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휠체어 마라톤 하시는 마라토너 분들한테 물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지치장애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치장애인분은 가족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사회 이동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인공지능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그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휠체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휠체어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 얼굴의 방향과 수학적인 계산식을 코딩으로 활용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휠체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혀 1학년 때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 저 2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을 갔어요. 내신도 상당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3.7과 3.9였어요. 인서울하기가 좀 힘든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숭실대 AI와 소프트웨어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어. 만듭니다. 밤 늦게까지 만들어요. 이러고 났더니 다른 후배들이 사람이 탄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넘어가 주시면 사람이 탄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저러고 노는 친구들이 진로를 찾아가요. 보시면 이 친구들은 우주공학이 꿈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어떠한 채취를 할 때 정교한 채취를 하고 싶어서 손에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직접 로봇팔을 잡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기부들이 성장 과정을 다 기록해줘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보고 제가 넘어가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태원에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거의 뉴스는 거의 뭐가 문제였냐, 누가 잘못이었냐 이걸 따지고 있었을 때 이 친구들은 뭘 갖고 왔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를 찾았어요. 이미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빼곡히 찾죠. 차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응급대원들이 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은 건 뭐냐면 골목에는 모든 CCTV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인공지능으로 그 골목의 사람 수를 카운팅하면 이 밀집에 따라 사람 수가 많아졌을 때 방송과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 친구들이 국제대회를 나왔었는데 떨어졌어요. 제일 문제는 한국 고등학생들은 이런 영상물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전달력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쟤는 아까 보셨죠? 앉아있는 친구들이 저는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입만 뻥긋거려요. 근데 이 친구들의 전달력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한국 교육에서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고, 보시는 것 같이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저 사람을 이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저걸 사람으로 인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밀집에 따라서 사람 수가 꽉꽉 차지는 걸 보면서 신호등 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방송을 해요. 지금 밀집 인원이 너무 많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한쪽 일방통행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결국에 사회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가 즐겁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엄청 혼냈어요. 야, 제발 연기 좀 하고 좀 너희들 표현해봐 했더니 연기를 합니다. 너 뭐 봐? 뉴스. 초등학생이 치웠다는데? 그래? 내 친구들 칠 뻔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게 끝이에요. 되게 황당하죠. 좋은 프로젝트라고도 전달력이 떨어지는 저희 학생들. 그래서 생성형 AI로 발표 토론 같은 것도 막 시켜봐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걸 넘기고요.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런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아주 귀여운 여중생들입니다. 그 아예답 저희 후배 선생님들하고 이제 연구회를 하면서 연구 발표대회에서 이번에 우수 사례로 이제 부산에 발표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스에서 난간에 떨어진 아이의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한 건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베란다 근처에 오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켜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돌아가게.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과서에 썼지만
저 말고도 저는 기술과고 이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쓰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를 융합해서 지식을 넣어서 씁니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일회용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이 바뀌었을 때도 그거를 이 친구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왜 재활용률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보니까 제2차 분류에서 그걸 분류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럼 이걸 인공지능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분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의 생각들이 이 친구들은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나중에 커서 이걸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게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코딩을 좀 알아야 됐고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엄청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그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을 들어가야만 혹은 그거에 관심 있는 아이들만 했었어요. 제가 이거 이따 보여드리고 요걸 먼저 보여드리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는 구글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글에 열심히 검색해요. 계속 검색하고 찾고 찾아요. 엄청난 시간의 노력을 했지만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학생들이 나와요. 계속 프롬프트 얘기가 나오고 비판적 사고가 나오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 이런 코딩에서 얼굴 페이스 딕섹션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거에서 여기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을 짜주죠. 그대로 쓰고 그대로 그걸 생기부로 남긴 친구들은 언제 그거에 걸리냐면 대학 면접에서 걸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지? 계속 질문해서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질문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계속 물어서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심도 있는 질문들을 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딱 질문해요. CNN 알고리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교과에서 배우지 못했어도 이 친구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이제 쌓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점이 있죠. 이걸 그대로 답으로 제출하는 학생과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탐구하는 학생. 그래서 저희는 계속 탐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이때 이 친구들이 뭘 만들었냐면 수어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밤 늦게까지 뭐 했냐면 카메라를 틀어놓고 자신들이 수어 동작을 200번 촬영합니다. 막 촬영을 해요. 그걸 데이터를 삼아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수어를 번역하는 게 나와요. 제가 이 친구들이 왜 제가 이 친구들을 여기서 소개하냐면 위에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3년 동안에 이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이걸 왜 했냐, 이 친구들이 이걸 한 이유는 중학교 때 수어를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숙제를 물어보거나 전달해 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인공지능을 배웠으니 해보겠다. 그래서 발표자와 청중, 수어로 말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자신들이 계속 동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말한 이것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외부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좋은 평가를 해줬고 너는 꼭 우리 학교 와라. 그래서 이 친구가 카이스트 한 명을 갔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 연구실 랩실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 내가 어디로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지가 인터뷰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학을 가서도 뭐를 하고 있냐면 대학에 가서도 해커톤 대회를 꾸준히 팀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에 있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아주 커다란 상패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대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저희 교실에다가 딱 세워놓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본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아이들은 앞으로 취업을 할 때도 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은 프로젝트 속에서, 이러한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가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너 그래서 어디가 갈 거야? 뭐 할 거야? 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남아서 뭔가를 제작해보고 뭔가를 탐구한 아이들은 정확히 진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고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건 입시잖아요. 그래서 입시에서의 면접 질문들이 다 프로젝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 메인 프로젝트가 뭐였니? 그리고 너 스마트팜 설계했는데 이게 뭐지? 로봇팜 프로젝트는 뭐니? 그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그 코로나 시대에 분석했던 건 뭐니? 그리고 여기에는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였고 그걸 어떻게 너가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짜봤니? 이런 것들이 대학의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면접의 데이터를 한 13년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갖고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는 결국에 제가 필요한 도구로 만드는 것, 그게 저희의 핵심,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